어느 날 한밤중 경주 계림의 숲속에서 닭울음 소리와 함께 황금 상자에서 나타난 사내 아이. 이 아이는 자라서 모든 신라계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 신라계 김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씨 경주 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명 중 1명이 김씨일 정도로 김씨가 많은데요. 김씨는 크게 김알지의 신라계와 김수로왕의 가야계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김알지로부터 시작되는 신라계 김씨는 경순왕 계열과 비경순왕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신라계 김씨의 약 70% 이상이 경순왕 계열입니다. 경순왕 계열에는 경주 김씨, 김영 김씨, 안동 김씨, 의성 김씨 등이 있고, 비경순왕 계열에는 광산 김씨, 강릉 김씨, 선산 김씨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신라계 김씨에서 분적한 성씨가 있는데요. 감천문씨, 강릉왕씨, 곡산연씨, 광주이씨, 수성최씨, 안동권씨, 영양남씨, 철원궁씨, 태안사씨 등 9개 성씨는 모두 김씨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경주 김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경주 김씨는 경상북도 경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성씨로 대개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셋째 아들 김명종과 넷째 아들 김은열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성씨다. 또한 경주의 옛 지명이 월성이기 때문에 경주 김씨는 월성 김씨이기도 하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189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신라계 김씨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씨다. 경주 김씨의 계파는 5계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또한 각각의 계파가 갈라져서 실제로는 상당수의 계파가 존재한다. 5계파를 살펴보면 경순왕의 셋째 아들 김명종의 후손을 영분공파, 넷째 아들 김은열의 후손을 대안군파라 하고 경순왕 후예인 김순웅의 후손을 대장군파, 김인관의 후손을 태사공파, 김장유의 후손을 판도 판서공파라 한다.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경주 김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경주 김씨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김씨 시조는 신라 대보의 벼슬을 지내신 알지공이시다. 공은 서기 65년 봄 3월 밤에 지금의 경주시 교동 소재의 계림에서 탄강하셨다. 그 후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에 오르시게 하였으나 극후 사양하시고 재상인 대보의 벼슬을 제수받아 대보공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공의 7세 손인 김미추가 경주 김씨로는 첫 왕위에 오르시니 이분이 곧 신라 제13대 미추왕이시다. 신라 992년간 56왕 중 경주 김씨 38왕이 왕위에 올라 신라 천년의 치세를 누렸다. 경주 김씨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중시조로 하여 본관을 경주로 득관하여 선조의 숭고한 애족 애민 사상과 찬란한 신라 문화 창달의 예지를 이어받아 국내 유수의 명문 거적으로 크게 번성해 왔다.
성시 조형물에 나와 있듯이 경주 김씨의 시조는 신라 대보공 김할지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 왕궁터 월성이다.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하여 월성 또는 반월성으로 부른다. 이 월성의 서쪽에 느티나무 우거진 작은 숲이 있는데 김할지의 탄생 신화를 간직한 계림이다. 그 계림의 원래 이름이 시림입니다. 금괴 밑에서 신닭이 울고 있었거든요. 그 닭해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림이라는 이제 지명을 이제 신라의 국호로 사실은 그 당시에 삼게 된 거죠. 탈해왕이 그 금괴에서 열어보니까 아기 가셨다는 얘기죠. 그 밑에는 이제 신닭이 울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궁중에 들여다가 그 아기를 키웠죠. 그런데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알제라고 하고, 그건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또는 다른 기록은 금속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금씨 성을 줬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할지의 칠대순이 미추왕 때 신라 김씨 첫 번째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그 위에 선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김할지를 도시주로 모시게 된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요. 김할지는 신라 김씨, 즉 경주 김씨의 시조입니다. 이렇게 약 600여 관으로 분파가 됐거든요. 그 전체의 시조가 사실상 김할지입니다. 가야의 김수로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김할지에게도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 김씨의 뿌리가 되는 김할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탈해왕이 금성 서쪽에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신하를 보내 알아보게 하니 숲속에서 찬란한 빛이 밝게 빛나고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땅까지 드리워지고 구름 속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는 황금 상자가 걸려 있는데 그 상자 속에서 빛이 나오고 나무 밑에서는 흰 닭이 울고 있었다. 왕이 숲으로 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누워 있다가 곧장 일어났는데 그 아이의 자태와 용모가 범상치 아니하므로 왕이 이 어찌 하늘이 나에게 내린 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뻐하며 어가에 태워 대궐로 돌아오는데 새와 짐승들이 서로 기뻐 춤을 추며 뒤를 따랐다.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니 그 이름을 알지라 하고 성은 금괴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이라 하였다. 그 후 김할지는 태자로 책봉되지만 극구 사양하여 왕위에는 오르지 않죠. 대신 재상인 대보의 벼슬을 제수받는데요. 그래서 대보공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신라계 김씨의 70% 이상이 경순왕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경순왕 이후에 분간되었기 때문에 경순왕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에서는 경순왕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있는 경순왕릉이다. 왕릉은 남방 한계선 가까이 낮은 야산에 있는데 바로 앞에는 임진강이 흐른다. 삼국사기에는 경순왕과 마이태자의 그 대화 내용에 그 경순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이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천명에 있는 것인데 어찌 그 시운이 다 하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들어서 함부로 남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이태자로서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 기계와 자존심을 역사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경순왕의 애민하는 마음이 절절히 실려 있어요. 백성들의 뇌와 간을 땅에 바를 수 없다. 무모한 항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백성들이 비참해지는 일은 나는 참아 못하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참 나라를 고려에 참 평화적으로 넘겨준 경순왕의 마지막 선택을 우리는 올바르게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순왕이 이곳에 묻히게 된 이유는 경순왕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지탱하기가 도저히 힘들게 되자 하백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고려에 양도하게 됩니다. 속전에 의하면 경순왕이 훈거했다는 이런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은 신라의 유민들은 장사진을 이루어서 경순왕을 경주로 모셔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경주를 장주로 잡고 또 침과 식량을 등에 짊어지고 그 경순왕의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서자 마치 송도가 텅 빌 정도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가는 곳곳마다 경순왕을 흠모하는 그런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면 고려의 집권자들에게는 아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긴급히 군신회의를 열고 그 결과 왕부 부고 백리외, 즉 왕의 시신은 100일 밖을 못 나간다. 참으로 절묘한 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우를 보장받는 대가로 운구의 임진강 부활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임진강을 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묻히고 만 것이죠. 서기 935년 신라가 망하고 고려에 투항한 신라의 경순왕은 고려 태조 왕건의 사위가 된다. 그는 고려 수도 개경에서 왕건보다 35년을 더 살다가 눈을 감는데 선조들이 묻힌 망국의 수도 경주로 향하던 그의 관은 임진강의 고랑포를 건너지 못한다. 신라 유민들의 봉기를 우려한 고려 왕실이 왕의 무덤은 수도에서 100리밖에 두지 못한다고 운구를 멈추게 한 것이다. 경순왕은 결국 고랑포를 코앞에 두고 북쪽 언덕에 묻히게 된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왕릉은 1746년 조선에 이르러 경주 김씨 후손들이 김부대왕이 적힌 묘지석과 경순왕이 적힌 비석을 발견하게 되고 이듬해 왕명을 받들어 이곳을 재정비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와중에 또다시 사라졌던 왕릉은 다행히도 지난 1973년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당시 민통선 수색 중대장이던 여길도 대위가 총탄 자국 선명한 신라 경순왕 지릉이라고 적힌 비석을 풀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이다. 신라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고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태조 왕건에게 바친 경순왕은 죽어서 고향에 가고자 했으나 결국 임진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경순왕이 묻힌 이곳은 빈통선 아니어서 전에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00년 이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순왕은 고려에 투항한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은 고려에서 경주 김씨의 위치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자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정승에 봉하고 극진한 대우를 한다. 이는 물론 신라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정략 결혼을 통하여 한층 더 신라 세력을 포용하는데 왕건은 큰딸 낙랑공주를 김부와 혼인시키고 김부는 백부 김옥념의 딸을 왕건의 후비로 들여보낸다. 경순왕 김부가 왕건의 사위가 된 것이다. 또한 고려 5대왕 경종은 김부의 사위가 되는데 경종의 비 헌숙왕후는 김부의 딸이다. 경종은 즉위하자 더욱 예를 갖춰 김부를 상부라고 부르고 시급을 1만호로 늘린다. 그리고 김부의 사촌인 신성왕후는 고려 8대 왕인 현종의 할머니다. 이후 고려왕실이 현종의 후손에서 이어졌으므로 고려왕실은 신라왕실의 외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라왕족은 고려왕족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고려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주 김씨는 고려조에서도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조선조에도 상당한 명문가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현대까지도 최대 규모 성씨의 하나로 존재한다. 그런데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할 때 신라 조정에서 모두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을 내려온 신라인데 반대한 세력도 당연히 있겠죠. 그 중심에 마이태자가 있습니다. 경순왕이 백관을 이끌고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향할 때 마이태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라 마지막 왕 김부의 첫째 아들인 마이태자.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그는 신라 천년사직을 경솔하게 넘겨줄 수 없다고 반대하다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골산으로 들어가 마이를 입고 풀을 먹고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이태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원도 인제로 가서 신라의 남은 충신들과 지사들을 기합해 고려에 저항했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듯 강원도 인제에는 마이태자와 관련된 지명과 유적, 유물들이 적잖게 남아있다. 마이태자를 의미하는 김부리와 김부대왕각, 마이태자의 광복운동을 암시하는 가물리, 갑옷을 입고 진을 친다는 갑둔리 등 마이태자가 이곳에와 머무르면서 신라를 재건하고자 군사를 모집해 길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인제에는 갑둔리와 김부리 두 곳에 마이태자와 관련 있는 유적이 있는데요. 갑둔리에는 갑둔리 5층 석탑과 3층 석탑이 있고 이곳 김부리에는 대왕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왕각은 마이태자를 제사 지내던 마을 동제가 지내던 바로 그곳입니다. 대왕각은 지금 이 건물은 한 20년 전에 다시 중수가 된 것이고 원래 모습은 인제 산천민속박물관에 있습니다. 한 60년 전부터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하는데 김부대왕을 모셨던 사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부대왕은 경순왕의 원래 이름이었고요. 김부대왕 또는 김부대왕의 후손인 어느 누군가가 이곳에서 살고 또 구국항병운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김부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행정구역이 바뀌기 전에는
남면, 갑둔리, 김부리 두 곳이었는데 지금은 남면 갑둔리로 불려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갑둔리 3층 석탑과 5층 석탑이 있는 곳인데 갑둔이라는 의미가 갑옷을 둔 곳, 즉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1000년 전에도 군인들이 주둔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곳에 군사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설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시조가 마이태자 후손이란 이야기다. 금나라의 정사인 금사 세기를 보면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한보인데 처음에 고려에서 왔다고 하고 고려사와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옛날 평주의 승려 금준이 도망하여 여진으로 들어가 아지 고촌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금나라의 선조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나라 때 만주족인 여진족이 자신들의 원류를 정리하기 위해 편찬한 만주 원류고에는 신라왕의 성 김씨가 수십 세 전해졌고 금이 신라로부터 왔으니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세운 나라의 이름도 마땅히 김씨성을 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보면 금나라 시조 한보 또는 금주는 고려에서 넘어간 신라 김씨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강원도 인제에서 신라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던 마이태자 후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명문가로 자리 잡은 경주 김씨, 이외에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고려말 인물로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인 상촌 김자수가 있다. 그는 국민왕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우왕 초에 정원이 된다. 이때 외구 토벌의 공으로 포상받은 경상도 도순문사 조민수는 왕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린다. 이에 우왕은 회답하는 교서를 지으라는 명을 내리는데 하지만 김자수는 전날 김해, 대구에서 있었던 외구와의 전투에서 조민수가 비겁하게 도망하여 많은 사조를 죽게 한 사실을 들어 명을 받들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왕명을 거절한 죄로 전라도 돌산에 유배된다. 그 후 공양왕 때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며 고향인 안동에 은둔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태조 이성계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태종 이방원이 다시 부르자 지금의 태제고개인 경기도 광주 추령에 이르러 절명구를 남기고 자결한다. 김자수는 죽기 전 자손들에게 자신을 추령에 묻고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경기도 광주 추령에 있으며 당시 묻었던 묘비는 지금도 세우지 못하고 누워있다. 조선 중기의 인물로는 충암 김정이 있다. 그는 조광조와 더불어 살인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정은 중종 2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에 살인파의 성장과 함께 승승장구하여 34세의 젊은 나이에 형조 판서 겸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된다. 그는 조광조 등과 함께 혁신정치를 시도하였으나 훈구파의 공격으로 일어난 김효사화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4개월 만에 사약을 받는다. 김정은 1545년 인종 1년에 복관되고
1646년 인조 24년에 영의정에 추증된다. 그리고 사후 270년이 지난 1790년 정조 14년 사당에서 영구히 제사를 지내는 불천위가 된다. 그는 현재 대전시 동구 신화동에 묻혀 있다. 주사체와 세안도로 잘 알려진 김정희. 그는 시, 서, 화는 물론 금석 고증학, 경학, 불교 등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19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석학이며 청나라에도 이름을 날린 글로벌 지식인이다. 그는 조선 정조 때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영조가 지극히 사랑한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증손자다. 김정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백이 뛰어나서 일찍이 북학파의 1인자인 박제가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된다. 24세 때 생부 김노경이 동지부사로 영경에 갈 때 함께 동행하는데 그때의 경험이 그의 학문적 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다방면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추사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 참판에 이르렀으나 19세기 세도 정치하에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 55세에 제주도로 유배 가서 9년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김정희는 서투른 듯 하면서도 맑고 고어한 그만의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국보 제180호인 세안도도 이때 그려진다. 또한 그는 금석학의 대가이기도 한데 북한산 순수비와 문무왕비를 찾아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스님인 김견명, 그리고 구한말 격동의 시기에 갑오개혁을 주도한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최초의 총리 대신인 김홍집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김두관 국회의원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있다. 연예계에는 탤런트 김희애, MC 김성주가 있고 가수 소찬휘는 본명이 김경이고 K-윌은 본명이 김영수로 모두 경주 김씨다. 이외 NC소프트 CEO인 김택진, 202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피겨 여왕 김연아도 경주 김씨죠. 이제까지 경상북도 경주를 관양으로 삼고 있는 신라 김씨의 대표 성씨인 경주 김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보공 김알지를 시조로 모시고 있는 경주 김씨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